문자 친구. 시골에 사는 한 학생이 있었다. 학생은 부모님께 고등학교 입학 기념 선물로 휴대폰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문자를 하거나 밤새 통화를 하고 놀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휴대폰으로 반가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문자 친구를 구하고 싶어서 아무 번호로나 문자를 보내봤어요. 저랑 문자 친구 하지 않을래요? 소녀는 심심하던 차에 그 문자에 답장을 했고 곧 매일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소년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1살 연상의 여고생이라고 했다. 문자를 주고받다 보니 이야기가 점점 더 잘 통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호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부분 좋아하는 영화나 학교 생활 등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뿐 자기가 어느 곳에 사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소년이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대답을 피하기 일쑤였고 그런 건 말해주고 싶지 않다면서 정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년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큰 마음을 먹고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꼭 목소리를 듣고 싶어. 우리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초조해질 때쯤 답장이 왔다. 좋아. 오늘 저녁 8시에 내가 전화할게. 소년은 너무 기뻐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8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 정도였다. 그리고 결국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 소녀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두고두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소년이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상냥했고 친절했다. 무엇보다 소년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전화로 주고받다 보니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다. 9시 반쯤 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 요금을 걱정했다. 그리고 문자로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었다. 소녀는 아쉬웠지만 처음으로 실제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진 이상하게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소녀는 부푼 마음을 안고 잘 준비를 하며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소녀는 흥분한 마음에 제대로 잠들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다음 날을 위해서 겨우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소녀는 갑자기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빨리 내려와. 야, 거기 올라가서 뭐해? 빨리 내려와. 소년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게 창고 건물 지붕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다.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니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온 듯한 맨발의 아빠가 내려오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고 지붕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고 걱정하는 아빠를 안심시키면서 잠버릇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계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소녀는 그때 갑자기 아까 통화했던 게 생각났다. 이상한 느낌에 아까 그 여자애와 나누었던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재생해 보았다. 통화 내용은 제대로 녹음되어 있지 않았고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됐다. 너는 새벽 2시에 지붕에 떨어져서 죽을 거야. 너는 새벽 2시에 지붕에 떨어져서 죽을 거야. 새벽 2시에 지붕에 떨어져서 죽을 거야. 떨어져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좁은 아파트.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는 한동안 어느 아파트 한 동의 거래를 책임지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빈집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유난히 어떤 집에만 들어가면 다른 집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집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러 들어갈 때 항상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 집을 번갈아 다니다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알게 됐다. 분위기가 유독 다른 그 집은 어째서인지 같은 평소의 다른 집들보다 좁아 보였다는 것이다. 친구는 여기저기를 비교해본 끝에 그 집의 거실 벽이 다른 집보다 1m 가까이 튀어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아마 전에 살던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다가 비어있는 공간이 생긴 건가 싶어서 벽을 손으로 두들겨 보았다. 역시 안쪽이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친구는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 거실 벽을 조금 허물어 보기로 했다. 친구는 내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 벽에서 시체나 해골 같은 거라도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내가 발견한 건 더 끔찍한 거였어. 벽을 완전히 뜯고 나니 속의 빈 공간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가려져 있던 진짜 벽에는 왠지 어설프게 다시 붙인 것 같은 벽지가 있었다. 친구가 그 벽지도 떼어내보자 붉은 크레파스로 쓴 어린아이의 글씨가 허리 높이부터 바닥까지 빽빽했다고 한다. 엄마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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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친구는 집주인과 협의해서 그 자리에 다시 벽을 세워두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 아파트의 거래를 담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부동산으로 직장을 옮겼다고 했다.